여러분 편안하시죠? 문깨비 상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동산학 개론의 계산 문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번 이상은 대부분 다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안 하려고 하니 너무 불안하고, 또 하려고 하니 어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해도 잘 모르겠고, 또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간 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또 개론의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난제에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난제를 깔끔하게 한번 해소시키고자 문깨비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계산 문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 그리고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공부법,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해가 되면 정말로 최소 1차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머릿속에 붕 떠있는 그 막연한 합격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 반 이상은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개론의 계산 문제가 가지는 전략적 위치,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개론의 꽈락을 뺀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민법을 50점이라고 하고 가정을 하면 개론은 최소 75점은 맞춰야 됩니다. 개론을 75점을 맞추려면 계산 문제가 9문제, 10문제 나오지만 계산 문제를 뺀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됩니다.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민법을 내가 알고 60점이 나오더라. 그러면 개론은 65점 정도 맞추면 됩니다. 자, 개론에 65점을 맞춰야 된다면 계산 문제 10문제를 빼더라도 10점, 그러니까 4문제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65점을 맞추려면 계산 문제 속된 말로 안 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운이 따라주면 10문제 중에 잘 찍어서 2문제 정도를 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문제가 여유가 생깁니다. 충분히 계산 문제 안 해도 되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민법의 60점이 운이 아닌 내 실력으로 60점을 늘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실력으로 60점 이상을 늘 맞출 수 있으신 분은 개론의 계산 문제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시간 절약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많으신 분들께서 본인 실력으로 6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좀 드뭅니다. 늘 60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운이 좀 따라주면 60점 이상이 나왔다가 조금 어렵게 내면 또 60점 이하로 뚝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1차가 한 문제 내지 2문제에서 떨어졌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기인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 공인중개사의 합격의 전략적 위치에 개론의 계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희들 늘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60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계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게 제일 관건이 되겠죠. 계산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 분석하면 50개 정도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50개 유형을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개론에 65점 이상이 되려고 하면 최소 4개 정도의 여유가 있게끔은 계산 문제에서 커버해줘야 된다. 그 4개 문제를 정도를 맞추려면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유형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3개에서 4개 정도의 계산 문제는 맞출 수 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 10개에서 15개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1차는 정말 쉽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으신 분들께서 이것도 안 되지만 이 계산 문제를 어떻게 공략할 거냐, 이거 잘 안 되죠. 그래서 문깨비에서는 그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거냐를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는 부동산학 개론의 7단원 투자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투자론 중에 학습 메뉴에 들어와 있고요. 학습 메뉴를 통해서 보면 가능 총소득 계산하는 방법,
화폐 가치를 통해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영업현금 수지 계산하는 방법, 순현가 계산하는 방법, 순소득 성수 계산하는 방법, 다양한 어떤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계산 문제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 예를 들어 볼까 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 계산을 하기 전에 영업 현금 수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면 개념 영업 현금 수지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뜹니다. 영업 현금 수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정독을 하신 이후에 계산 문제에 들어가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공부하실 수 있겠죠. 예습과 복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영업 현금 수지 중에 25회차에 나온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세후 현금 수지 계산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세후 현금 수지를 묻는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 아랫단에는 세후 현금 수지를 풀 수 있게끔 공식이 주어지고 그 공식에 따라서 위의 조건들을 대입만 하면 그 루트를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는 공식을 한 번 더 익히신 다음에 무한도전을 클릭을 하시면 25회차 세후 현금 수지 계산하는 문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요 네모 박스 안에 든 조건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빠르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아랫단에는 앞에서 공부하신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공식이 떠주고 그 아랫단으로는 위 공식의 네모 박스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단에 있던 요 조건들이 살짝 변경이 되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조건들이 바뀌고 그 바뀐 조건들에 따라서 공식과 풀이 과정이 다 바뀌어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의 공식을 5번 내지 10번 정도만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눈에 익고 손에 익고 그러다 보면 머리에 각인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계산 문제는 이런 어떤 연습들을 통하면 다른 문제들보다 정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문개비의 무한도전 기능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세후 현금 수지를 묻는 유형, 이와 같은 유형을 내 실력에 맞게끔 위치에 맞게끔 10에서 15개, 많게는 20개까지 설정해서 공부하시면 계산 문제는 정말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개론의 계산 문제는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반복적인 어떤 학습을 통해서 그 공식에 대해서 암기를 하거나 이해만 하면 그 루트대로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문제들보다 계산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쉽습니다. 막연히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대입이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개론의 계산 문제가 가지는 전략적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에 대해서 늘 자주 나오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유형에 대해서 문개비 프로그램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공부법대로만 따라가 주시면 계산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버리십시오. 계산 문제 정복이 가능합니다. 문개비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개비는 늘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